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23일 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또 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협상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안철수 후보 돌연 또 사퇴를 했는데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각종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증권 시장에서도 좀 기대감을 줄 수 있을지 오늘 김혜실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이 선거 좀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날 안철수 후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이 이틀을 앞둔 지난 금요일 저녁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안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며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모든 불협화음은 자신을 꾸짖어달라며 문 후보에게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안 후보가 큰 결단을 해줬다며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 후보의 후보 사퇴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안 후보가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이번 대선은 사실상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됐는데요. 안 후보의 사퇴 이후에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네, 어제 후보 등록일이 시작되자마자 두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서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 사퇴 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 절반 정도가 문 후보 쪽으로 돌아선 가운데 일부는 실망감에 박근혜 후보로 돌아서기까지 했습니다. 또 지지를 유보하는 부동층이 커지면서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사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SBS와 TNS의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가 사퇴한 뒤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는 43.4%, 문 후보는 37.6%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18.1%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같은 날 MBC와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 박 후보가 39.2%, 문 후보 41.2%로 문 후보가 앞섰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9.6%였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가 이미 사퇴는 했습니다만 이 세 후보가 모두 대선 공약을 이미 내놓은 상태죠. 일단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서 핵심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아무래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임에는 분명한데요. 다만 세 후보 간에 내놓은 처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만 살펴보면요. 박근혜 후보는 재벌의 부당 행위 등 행태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구조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분명 대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나타날 텐데요. 물론 대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복지 정책들도 많이 쏟아지는데요.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 재원 마련인데 세금을 통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증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경제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핫 이슈인데요. 이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정책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현재 내놓고 있나요? 네, 양쪽 후보 모두 공공재원을 마련해서 빚을 탕감해주거나 임차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과 함께 금리 인하로 대출 인하를 깎아준다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최대 18조 원 규모의 행복기금을 마련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이자 제한법을 개정해 금리 상한을 낮추고 공정대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경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지 키움증권의 마족 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 후보 다 경제 민주화 많이 주장했었고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고요. 어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여기에 이제 핵심이 모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반적인 거시 경제, 물론 시장에서 환율, 금리, 아니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지만, 정부 정책 공약으로만 보면 환율은 조금 좀 떨어지는 쪽이 아닌가, 내수 위주 아니면 중소기업 위주로 좀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금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좀 유지해서, 또 정부 GDP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지출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일단은 다 공략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길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거시 경제 변수, 물가 이런 데 조금 영향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규제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은 규제는 좀 풀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경제 민주화로 인해서 대기업 위주였다면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좀 바뀐다고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경제 효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박근혜 후보는 창조 경제론을 내세웠었죠.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그리고 성장률에서 고용률 지향형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형으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경제 성장률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가운데 성장 엔진에 불을 붙여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IT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과학과 정보기술을 전통산업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내용의 스마트 뉴딜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일자리 대책을 챙겼었는데요. 안 후보가 사퇴 이전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요. 문 후보는 이와 반대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인 주안점을 뒀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새 일자리를 통한 고용 증가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와 이후 더 많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네, 대선은 정말 큰 정치적 이벤트인데요. 이 대선이 시작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분석되고 있나요? 네,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치적 관심뿐 아니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정책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대선을 보면요. 선거일 이후 1년간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임기 2년 차에는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희망과 각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 단임제라는 특성상 집권 초기에 경기 부양책과 혁신 정책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집권 초기 1, 2년간 시장 움직임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키움증권 마주옥 팀장님께서는 대선과 이 증시의 움직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선하고 실제 주식시장하고 큰 상관관계는 없는데요. 다만 일부 종목이나 어떤 업종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어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어떤 대선 이후에 어떤 정권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펴느냐 이거는 좀 긴 측면에서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볼 때는 큰 상관관계는 없지만 길게 보면은 또 업종별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내다 보셨습니다. 아직은 이거 대선 쪽보다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대선 후에는 증시 흐름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새 정부에서는 증권주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후보들이 당선 후 중소기업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핵심으로 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겁니다. 우선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특히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주택가격 부양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맞추고 있어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반대 시각을 보면요. 사실 대선을 앞두고도 기대감의 대선 전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는 4분기 전망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과거처럼 증시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경제민주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가총액 대형주의 약세와 기업이익의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증시 상승이 이끌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대기업 규제로 인한 위축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지 마주옥 팀장님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와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속 대선이든 아니면 뭐 정치적 결정이든 그런 불확실성들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선 이후에 증시가 뭐 반등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일단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약간 경제나 어떤 정책을 전망하는데 좀 더 뚜렷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선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 약간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결국 증시 자체가 반등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유로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글로벌리 어떤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건이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일단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또 특히 중소형주에 주목하라라는 코멘트 남기셨는데요. 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대선 주자와 관련된 정치인 테마주 종목 수가 올해 상반기 140개로 늘어났습니다. 50%가량 급증한 건데요. 지난해 말까지 정치인 테마주가 90여 개였는데 크게 급증한 겁니다. 작년 말부터 나타났던 테마주 열풍은 다소 진정됐지만 후보들이 입을 열 때마다 조금이라도 관련된 종목들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가 소수로 좁혀가면서 정책 공약과 연결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테마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마주옥 팀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관련주라 해서 뭐 어떤 관련주들은 이미 대선 전에 어느 정도 등락이 대부분 결정되고 다시 펀더멘탈로 회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대선이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그런 데 대해서 노출되는 것 자체가 뭐 주가 움직임이 뭐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업종별 종목별로는 이미 대선 이전에 뭐 대선 테마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 정책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여당이 당선되면 계속해서 뭐 기존의 정치 아니면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전히 뭐 수출 중심 아니면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든지 그 강도는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최근 흐름과 같이 여전히 뭐 대기업 위주 성장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좀 당선되면 뭐 차별화되는 시점에서 경제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규제 산업들이 좀 완화된다든지 이런 좀 대기업 위주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조금 정책이 이전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소기업 주가가 한동안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좀 영향은 좀 미미하게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뭐 무조건 테마주 투자하는 건 좀 안 좋은 거죠? 네, 최근 대선 테마주로 새롭게 분류된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작전 세력이 기승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대선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대선 판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김혜실 기자 키움증권의 마주옥 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모닝쇼 3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